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이번 주 오프닝도 생략, 중간에 광고 있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헐리우드 작가조합 파업은 일단락되었지만 배우들은 여전히 파업 중이죠. 할로윈을 앞두고 헐리우드 배우 조합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업 중인 모든 배우들은 특정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의상사진을 소셜미디어에 투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캐릭터나 조형, 귀신, 좀비, 거미는 가능.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파업과 관련이 없는 콘텐츠의 캐릭터도 가능. 이러니까 반발이 난리가 났어요. 전 배우조합 위원장인 멜리사 길버트는 이게 당신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야? 할로윈 때 배우들이 뭘 입을지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라며 현 위원장을 딱 태그했죠. 라이언 레이놀즈를 비롯한 여러 배우들도 난색을 표했는데요. 가령 라이언이 자녀들과 데드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몇 번을 말하냐. 형 몰래 K-아이돌 치킨 보지 말라고. 니네가 불렀어? 아니요 형님, 이 새끼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어떻게 알았냐? 암호화도 안 되는 VPN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싸서 쓴 거야. 서브샤크 VPN. 얼마 전에 르세라핌 일본어전 굿즈, 투어 티켓까지 광클해서 개또다세. VPN은 속도와 보안이 생명이라고 형이 몇 번을 말하냐. 마지막 기회다. 설명란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빠방하게 준다고. 2초 준다. 빨리 가입해. 여러분, 유명인사와 똑같이 만든 밀랍 인형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마담 투소 전시관이 유명한데요. 얼마 전 파리에 있는 밀랍 인형 전시관인 그레뱅 미술관에 전시된 드웨인 존슨 인형이 화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짠!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구세요? 생긴 것도 생긴 건데 이걸 본 사람들은 더 락이 화이트워싱 됐어. 더 락을 백인으로 바꿔버리다니 모욕적. 더 락이 백인인지 몰랐네. 인형 만들던 아티스트한테 빈디잘 만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없고 다시 만들어라 라며 비판했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흑인 아버지와 사모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프로레슬러 출신의 배우죠. 고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피부색에 혼란을 느낀 건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그레뱅 미술관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밀랍 인형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만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인형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선 이 지경이었는데요. 그래도 마데이라 공항인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자 드웨인이 직접 등판했죠. 인형의 중요한 디테일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미술관 측에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피부색부터요. 이렇게 본인까지 등판하니 그레뱅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리를 하겠다는 코멘트와 함께 이런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피부가 좀 밝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밀랍의 색을 칠하는 건 아주 정교한 작업이라 마치 유화를 그리는 것처럼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새로 칠했다고 하니까요. 파리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요상한 지적을 받아서 화를 냈다죠. 페리스는 올해 1월 대리모 출산으로 첫 아이 피닉스를 맞이했는데요. 아들 피닉스를 본 네티즌들이 머리가 크다며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 머리가 큰데 귀엽네. 혹시 뇌염을 앓고 있는 거 아닐까? 외계인 닮았네. 등등 말입니다. 이러자 극대노한 페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마이 엔젤은 굉장히 건강하고 그냥 뇌가 클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나저나 페리스는 대리모에게 임신 중에도 엄마, 즉 페리스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도록 심플라이프를 보며 태그해달라는 당부를 했다죠. 페리스는 얼마 전 파리 패션 위크에서 런웨이를 걷기도 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힐을 신나 보네. 술에 취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걷지 라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 출연한 배우 에밀리 블런트가 1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9월에 에밀리가 영국의 토크쇼인 조나단 로스쇼의 영화 홍보차 출연했을 때 했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Chili's amazing. You've been to Chili's? Man, Yeah. when you go to Chili's, you can see why so many of our American friends are enormous. The girl who was serving me was enormous. You think she got freebie meals at Chili's? 이걸 본 많은 사용자들이 펫쉐이밍이다, 비만 혐오다 라며 X에서 들고 일어났고 에밀리가 피플지를 통해 황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22년 전 동영상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졌기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시 쇼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떠나서 무신경하고 상처받을 말을 해버린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 언제나 누군가를 동요하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이렇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나저나 12년 전엔 아무 일도 없던 동영상이 지금 화제가 된 걸 보면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분명 변하고 있는 거겠죠.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가 뉴욕 데이트를 만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월 21일 뉴욕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내 라운지에서 아리아나와 에단이 창가에 앉아 저녁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딱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호그와트 우등생 엠마 왓슨의 근황입니다. 엠마는 지난 9월부터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대에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얼마 전 입학식에 참석했는데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평범한 복장을 입었는데도 눈에 확 띄어 주위 학생들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엠마는 사회인을 위한 파트타임 수강을 하게 되며 수업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1년에 4-5번 정도만 학교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2년간 수업을 받게 되며 연간 학비는 9,025파운드 되겠습니다. 엠마에게 옥스포드는 익숙한 지역이죠. 5살 때부터 쭉 옥스포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독, 작가, 사업가로 활동 반경을 넓힌 엠마. 언젠가 호그와트의 교수님으로 초빙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테일러 스위프트와 남친 트래비스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죠. 얼마 전 트래비스의 아버지 에드 켈시는 아들 여친 테일러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스위트룸에 앉아있는데 테일러가 일어나더니 음료수랑 이것저것들을 가져다 주더군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빈병과 캔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스위트룸 쓰는 양반들은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잖수. 그래서 연예인병은 전혀 없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차밍하고 상식 있는 젊은 친구라니까. 얼마 전 테일러는 남친이 소속된 캔자스시티와 로스앤젤레스의 홈경기를 관전했는데요. 남친이 넘어지자 이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아 진짜 트래비스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죠. 테일러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이쁘다며 옷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 테일러가 경기를 보러 가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트래비스. 좋겠어요 아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회고록 논란 후속 보도입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관계자가 밝히길 저스틴은 이 책에서 밝혀진 내용에 불만이 있지만 이번 일로 브리트니에게 딱히 할 말도 없기에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브리트니의 이번 대폭로는 얼마 전 결혼 11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저스틴과 아내 제시카 비엘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사실 저스틴은 책 발매 전 법적 조치를 취해 미리 브리트니의 책을 받고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절차로 인해 출판이 4개월이나 밀렸고 결국엔 발매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브리트니가 지난번 임신과 낙태에 이어 어떻게 왜 저스틴과 헤어졌는지를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저스틴은 2002년 2월 브리트니가 아직 20살 때 문자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브리트니는 LA에서 뮤비를 촬영 중이었는데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브리트니가 갑자기 40분 정도 사라져 트레일러에 가보니 브리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마스카라가 다 번지도록 울고 있었고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저스틴의 문자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시 저스틴은 브리트니가 촬영장에 있는 하루 종일 연락을 취했다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브리트니와 안무가 웨이드 롭슨과의 관계를 의심해서라고 합니다. 브리트니는 얼마 전 웨이드와의 경솔한 관계를 인정하긴 했지만 저스틴은 이미 3년 동안 여러 번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죠. 얼마 전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무대에서 저스틴은 브리트니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묘사했던 뮤비로 유명한 Cry Me River를 부르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스틴은 인스타 댓글 기능을 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 받았던 상장이나 트로피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오갤의 피터, 크리스 프렛이 얼마 전 아내인 캐서린 슈워제네거 프렛에 어릴 적 추억의 상장과 트로피를 입수했다는데요. 그걸 장인 장모가 넘겨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인 어른은 아니,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장모님은 마리아 슈라이버죠.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을 확인한 크리스는 청소년기의 소중한 추억이 잠긴 아내를 보면서
그녀의 부모님이 이걸 보관한 노력에 감사할 뿐이다 라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 중엔 초등학교 4학년 문제풀이 슈퍼스타상, 가장 수영을 잘하는 2살 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나도 내 아이의 추억들을 꼭 보관해야겠다, 우리 부모님도 다 모아두셨는데 참가상은 다 버리기로 했다는 등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바로 부모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기 전에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완전 분석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좋은 반응이 계속 올라온다는 블루자이언트의 완전 분석 영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신작 플라워 킬링문 해설 영상, 아수라 감독 더하기 황정민 더하기 정우성 신작 서울의 봄 총정리 영상, 그리고 팟캐스트 필름 보이즈에선 블루자이언트 2편 특집 편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무엇이든 댓글로 의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혜 K였습니다.